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중국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같이 살펴볼 표현은 중국어로 한눈 팔다 되겠습니다. 자, 한눈 팔다, 用汉语怎么说? 중국어로 이 표현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하다가 한눈 팔다, 한눈 팔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다가 보면 우물쭈물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 표현이 딱 정확한 게 생각이 안 나면 한국어로 풀어서 말하고 싶겠죠. 자, 팔다, 마이에다가 한쪽 눈, 一只眼, 이래버리면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用汉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이 한눈 팔다라는 게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데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딴 데 정신이 팔렸다라는 거를 딱 두 음절의 글자,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어로는요, 分神이라고 해요. 다시요. 分神, 한 번 더요. 分神. 자, 分神. 할 때 fen 무슨 뜻이에요? 나누다 구분짓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아래 칼 도자가 있어요. 칼을 이용해서 8조각 또는 2등분으로 나뉘었다, 구분지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든 어쨌든 칼로 나누어 버린 모양새, 분리시킨 모양새를 fen 이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해당 글자 神 무슨 뜻일까요? 자, 神 무슨 뜻을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이란 뜻인데요. 이 글자가 왜 신이란 뜻을 나타내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자, 글자를 좀 쪼개보면요, 여러분들. 왼쪽 부수, 오른쪽 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 부수는 계시 또는 볼시자예요. 보인다란 뜻이거든요. 무엇이 보였느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는 번개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옆에는 번갯빛이 막 비치는 모양새예요. 예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치는 이 번개를 보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죠. 왜요? 신이 어떠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번개를 내리쳤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개치는 모습으로서 신을 연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神자는 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의미가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이 돼요. 자, 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글자로도 神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神은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어떤 정신 또는 마음 또는 신경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分神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分 분리되다, 神 우리 지금 정신 마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분열증? 아니면 분리불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한데 한 곳에 딱 집중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있는 모양새. 그래서 딴 데 정신 팔리다, 한눈 팔다가 중국어로 分神. 다시요. 分神. 한 번 더요. 分神이라고 발음이 돼요, 여러분들. 아하,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음하실 때요, 혹시 권설음 발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 계실까요? 자, 권설음은요, 여러분들 혀 위치가 다합니다. 혀 위치만 잘 잡으시면 거의 90%는 정확하게 권설음을 발음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혀끝을 세워주시는 거고요. 이때 어디에 위치시키시냐 보시면 혀끝으로요, 입천장을 한번 쭉 스캔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딱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을 거고 바로 뒤이어서 온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때 딱딱하게 내려온 부분이 끝이 나고 온폭 들어가려고 시작하는 그 부분, 바로 그 경계 지점쯤에다가 혀끝이 위치를 하게 돼요. 자, 또는 한국어 중에 우리 빨래라고 있죠? 빨래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빨래 할 때 그 빨의 혀 위치가 권설음 SH의 위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100% 일치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해당 위치점에 발음이 완성이 되게 되니까 빨래 할 때 빨 발음해 보시고 내 위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딱딱하게 내려온 부분이 끝나고 온폭 들어가는 부분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자, 혀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셨다면 이제 혀끝을 살짝 입천장에서 떼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바람이 밖으로 새면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자, 발음해 볼게요. 神이에요. 이성으로 슉, 神. 좋아요. 그래서 한눈 팔다, 딴 데 정신이 팔리다. 分神 기억하시고요. 分神이 되겠습니다. 잠깐, 神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神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남들이랑 싸울 때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神经病啊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神经病아를 직역하면 神, 정신의 찡 가는 길에 있는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다는 거여서
뭐神经病 그럼 정신병 또는 뭐 정신병자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국 여자 연예인 분이하고 중국 남자 연예인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남자분이 언행이 갑자기 격해지면서 이神经病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 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나 와이프에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저렇게 인신공격을 해? 정신병자라 그러면 이거에 발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요 비판하거나 또는 아주 작은 언행이 있을 때 이 션징빙이라는 표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걸 드러낼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언짢음을 표시할 때도 물론 션징빙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기는 해요. 물론 좋은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런데 뭔가 정신병자와 같이 아주 강한 어감, 뉘앙스를 전달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저희의 상황 속에 적절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표현 우리도 엄마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나 뭐 아들, 딸한테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식이 헛소리를 막 하면 저 미쳤어. 정신 나갔지 뭐. 이런 거 할 때 쓰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쉔징빙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라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할 때 쉔징빙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도 높은 어감 뉘앙스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길을 지나가다가 언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쉔징빙아 이런 표현을 던져버리면 물론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자주 쓰여지는 일상생활 속 자주 쓰여지는 표현이라는 거고 상대방이 그 정도로 나를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에서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넣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한눈 팔다. 펜션이었죠. 자 그러면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되죠. 자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돼. 중국어로는요. 운전할 때 표현해 주시고 자 안 되죠 라는 게 큰 틀이죠. 뭘 하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할 때 开车的时候 그렇죠. 한눈 팔아선 안 돼요. 한눈 팔아선 안 돼요. 자, 안 돼라는 표현이 不能인 거죠. 뭐 해선 안 돼요? 分神 강조 더. 그래서 不能分神的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무엇을요? 그 다음에 더 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뉘앙스 살리시면서 가볼게요. 운전할 때 한눈 팔아선 안 돼요. 开车的时候 뭐라고요? 不能分神的 한 번 더요. 开车的时候不能分神的 한 번 더요. 开车的时候不能分神的 자, 이 표현이었고요. 分神이라는 표현 대신 잠깐 정신줄을 놓다라는 표현으로 一不留神이라는 표현도 써요. 一不留神 자, 留神이 메인 단어인데요. 神 정신인 거고 留 남기다. 자, 내 정신을 잘 남겨놓는 거예요. 그곳에 유지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신줄을 잡아두지 못하고 뿌로 부정했죠. 근데 앞에 2자가 있어요. 자, 숫자 1이라는 건 최소의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고 최단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한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1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신줄 놓은 사이에 즉 잠깐 한눈판 사이에 즉 아차 하는 순간에 一不留神이 되겠죠. 정신이 나가다라고 직역은 되고 해석은 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잠깐 한눈 팔다가 중거로요. 一不留神 잠시 잠깐 한눈판 사이에 一不留神이 되는 거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요게 표현이 다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끊어 읽기보다는 한숨에 같이 발음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발음이 바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씩 끊어서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留神부터요. 留神 어디에 신경을 쓰다,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집중하지 않다. 不留神 어디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다. 不留神 잠깐 한눈 팔다. 一不留神 잠깐 한눈판 사이에 一不留神 즉 아차하는 순간 一不留神 一不留神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계란 후라이 모두 태워버렸어.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종종 탄 계란 후라이를 보며 너무 슬퍼합니다. 자, 제가 아차하는 순간 我一不留神 어떻게 됐어요? 계란 후라이 물론 荷包蛋 이란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직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동작 자체를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제가 계란을 기름에 지지고 있었는데 타버렸네요. 라고 그냥 풀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중국어로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어떻게요? 특정 대상이
다른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는 바자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처치문이라고도 하죠. 자, 바를 활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가지고? 바단, 계란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찐, 불에 지지다가 몽땅 태워버렸어요. 호러. 결과까지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바단 찐 호러. 달걀을 굽다가 모두 태워 먹었슈. 바단 찐 호러. 다시요. 바단 찐 호러. 몽땅 모르는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발음해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바단 찐 호러. 바단 찐 호러. 제가 아차하는 순간 계란 후라이를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발음이요. 我一不留神把蛋煎糊了. 한 번 더요. 我一不留神把蛋煎糊了. 한 번 더요. 我一不留神把蛋煎糊了. 그래서 一不留神 아차하는 순간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 밖에 멍 때리고 있는 모양새. 이것도 한눈 팔고 넋이 나간 건데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 멍하니 어느 정도의 유지 시간 동안 쭉 멍 때리고 있고 넋이 나간 모양새는 내 이 지금 혼이 탈출해버린 모양새인 거죠. 走神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走神. 가버려 슈. 뭐가요? 내 정신 혼이요. 그래서 走神 주의력이 분산되다. 즉 멍 때리다. 일정 시간 동안 멍하고 있는 모양새가 走神. 야, 쟤 왜 넋이 나갔냐?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쟤 어떻게 된 게? 他怎么 어떻게 된 게 넋이 나갔어. 走神了 라고 표현이 되죠. 발음해 볼까요? 他怎么走神了? 한 번 더요. 他怎么走神了? 그래서 走神 멍한 모양새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국어로 한눈 팔다 세 가지 표현 기억하시나요? 分神, 一不留神, 走神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꽉 잡아서 한번 잘 유용하게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大家都辛苦了.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요.